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요. 벚꽃 피는데 눈이 같이 왔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네. 정말 이상한 날씨였죠.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기후 위기구나 하고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기후 위기하고 또 요즘 정말 뜨거운 기술이죠. 인공지능, AI. 이 둘의 좀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매일경제 오순영 의장님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실제로 작년 2024년이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고 세계 기상기구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벌써 산업화 이후로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AI를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한쪽에서는 야, 이거 전기 엄청 먹는다, 환경에 부담 준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AI가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어. 거의 뭐 구원투수다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딱 그 양면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양면성을 한번 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환경 부담 측면부터 보면요. 네, AI, 특히 그 큰 모델들 있잖아요. 뭐 GPT 같은 거. 네, 대규모 모델들. 그거 학습시키고 또 우리가 쓸 때마다 전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또 냉각수도 많이 필요해요. 냉각수까지요? 네, 그 얼마 전에 왜 이미지 생성 AI 유행했을 때요. 네네, 있었죠. 그때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농담처럼 GPU 터져나간다 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냥 쓰는 건데도 그렇게 부담이 큰 거네요. 네, 우리가 그냥 클릭 한 번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서는 엄청난 연산이랑 전력 소비가 있는 거죠. 뭐랄까 보이지 않는 환경 발자국이 꽤 큰 겁니다. GPU 과부하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앞으로 AI 모델 더 많아지고 커지면 이 에너지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전의 다른 면도 꼭 봐야 합니다. 다른 면이라면 그 잠재력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계경제포럼 WEF나 국제에너지기구 IAEA 같은 곳에서는 AI가 기후변화 대응에 정말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뭐 환경 파괴 주범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네,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환경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뭔가 강력한 게 있나요? 예를 들면요. 재생에너지 쪽에서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게 날씨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AI가 이 발전량을 날씨 데이터랑 같이 분석해서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아,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효율을 올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도시나 공장 같은 데서 에너지 언제 많이 쓰고 적게 쓰는지 그 패턴을 AI가 분석해서요. 네. 불필요한 낭비 줄이고 전력 공급도 딱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기상 데이터 분석해서 홍수나 가뭄 같은 거요. 네, 극한 기상 현상들. 이런 재난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 순환경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원 재활용하고 폐기물 줄이는 거요. 네, 제품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그 전 과정에서 자원이 어떻게 흐르는지 AI가 추적하고 분석해서 재활용 더 많이 하고 폐기물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돕는 거죠. 와, 정말 다방면인데요. 에너지, 재난 예측, 순환 경제까지. 네, 그래서 WEF 같은 경우는 AI 덕분에 2035년까지요. 연간 한 30억에서 60억 톤 정도. 네, 60억 톤이요. 네,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어요. 와, 연간 60억 톤 감축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인데요. 그렇죠. 잠재력 자체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문제 있잖아요. 그게 워낙 크니까 과연 이 잠재력이 그 부담을 다 상쇄하고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IEA는 어떻게 보나요? 아,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핵심 딜레마죠. IAEA도 당연히 AI의 전력 소비 증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네.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얻는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그 증가분을 넘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랑 기후위기 관계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윤리적인 고민도 같이 가야 하고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AI가 진짜 환경 부담은 좀 줄이면서 기후위기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럼 어떤 과제들을 좀 풀어야 할까요? 우선 제일 시급한 건 AI 자체를 좀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에요. 이른바 그린 AI라고 하죠. 그린 AI요? 네, 더 적은 에너지로도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그런 반도체나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아,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AI 만들고 사용할 때부터 이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요.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AI를 얻는 혜택이 뭐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만 너무 쏠리지 않게 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도 잘 세워야 하고요. 기술, 제도, 윤리 다 중요하네요. 결국에는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후위기 자체가 국경 없는 문제잖아요. AI를 활용한 기후 해결책 같은 거 같이 개발하고 노하우도 좀 공유하고요. 또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제 이런 걸 만드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기술 개발, 규제 마련, 국제 공조 다 중요한데. 근데 결국 이런 도구를 쓰는 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AI가 아무리 뭐 정교한 기후 예측 모델을 내놓고 뭐 최적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알려줘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쵸. 행동으로 이어져야. 네. 그냥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에너지 소비 구조나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요. 네. 최종적인 결정과 행동의 주체는 결국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보여주는 미래 시나리오 앞에서 청취자 당신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